부세 중에 두 가지가 있네. 부세. 금융장 통제하는 거. 이걸 리을 미음 나온 게 분명히 있어야 돼. 3번이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 얼마나 쉬워? 정책론에 대한 논리는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제시를 해줬어요. 정책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에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엄청 나오죠. 최소한 두 문제 정도는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 세 번째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 네 번째가 조세 정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파트는 주택 정책하고 이제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요거는 반드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지 정책 부분이 유난히 공법 문제, 중개사법 문제가 많이 언급한다. 그래서 특히 공법에 보면은 국토계획법 정리 끝났죠, 지금.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으시죠. 우리나라 모든 용도 지역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거랑 아휴, 뭐 어쨌든 국토계획법,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공부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학교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제인가? 그것도 한다며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중개사법 공부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론 입장에서 정리해 봤을 때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인데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우선 중요한 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야. 이거 엄청 나와. 개입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이고, 방법을 정책 수단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재상에서는 어디 설명되어 있냐 봤더니 토지 정책 파트에 이게 들어가 있네. 그 22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는 토지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제 앞에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도 보니까 직접 간접 말고 토지형 규제라고 돼 있죠. 토지형 규제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직접하고 간접만 보시면 돼. 이게 엄청 나오는데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에는 뭐가 있고 간접에는 뭐가 있는지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적지 마시고 나중에 요약집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직접하고 간접을 구별하는 과정 중에 직접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거야.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이 있는데 정부가 보니까 이게 믿을 수 없어서 시장이 해줘야 될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것을 직접이라 그러고요. 간접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거지. 그래서 시장이 신뢰하는 겁니다. 간접은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서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리고 너무 흥분돼서 약간 통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간접이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개념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바로 종류가 나오죠. 특히 이제 직접 개입 방법에서는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게 가격을 규제하는 거야. 원래 가격은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잖아요.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라. 그래서 가격 규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 유명한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분양가 규제는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임대료 규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해버리는 거야.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 공용개발, 그리고 이제 수용, 공공투자, 공공임대, 선매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 시험에서 특별하게 뭐 다른 거 제시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예제만 나오더라고요. 나온 거 또 내고, 그 다음 또 틀리고, 또 내고, 이렇게 돼요. 새로운 것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 1회부터 32회까지 뭐 요 예제만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예제가 한두 개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간접적 개입 방법에서 유명한 게 우선 세 가지가 있죠. 1, 2, 3번 하도 많이 나온 거죠. 보부세.
각종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각종 세금. 앞에 어떤 명칭이 들어가든 부담금, 보조금, 세금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간접이야. 그래서 보부세라 그러죠. 보부세, 보조금, 부담금, 세금. 다양한 부담금과 다양한 보조금하고 다양한 세금이 있겠죠. 이게 이제 다 간접에 해당하는 논리고, 그 금융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는 것은 간접이야. 금융적 개입이라 그래가지고 대표적 금리를 조정하는 거 있죠. 그 대출을 통제하는 게 있잖아. 나중에 투자로는 공부하시는 대부비율이라든지 총부채 상환비율 같은 것이 이제 여기죠. 대부비율은 LTV죠. 총부채 상환비율 DTI고, 요즘엔 총부채 올리거나 DSR 가지고도 이제 통제하게 됩니다. 이거는 투자로나 금융론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학개론에 나왔던 것이고, 평가사 학개론에서는 여기도 나왔었죠. 행정상 정보를 공개해서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고자 해주는 것이 이게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90년대 국책사업으로 인공위성 띄웠어요. 인공위성 띄우고 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차에 장착되기 시작했고요. 그 수많은 등기부라든지 지적과 관련되는 거를 거의 뭐 열정 페이 주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주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제 IMF 국보론 과정 중에 노동력을 제공해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했었어요. 등기 전산화 작업 이런 거 다 그게 다 행정상 정보 공개. 그 혜택으로 지금 집에서도 이제 떼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간접입니다. 이거 머리에서 다 갖고 계셔야 돼. 이거 갖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하기 싫으셔도 이건 자연스레 아시게 돼. 올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내다 보니까 약간씩 변화를 주긴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 제도 중에 또 하나 시험 주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시행하지 않는 거 있거든요. 시행하지 않는 것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나왔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중에 5가지를 공부하실 거야. 현재 시행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가장 기가 막힌 게 재작년에 나왔었죠. 이 제도를 나열해 놓고요. 역사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순서대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참 출전이 쓸데없는 건 했어. 이런 거를 내면서 이게 언제 시행했는지까지 물어보는 진짜 기가 막 역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을 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게 어쨌든 올해도 나온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야. 개입하는 방법 말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있겠지. 정부 시장 개입 이유야. 이유는 우리 교재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은 페이지 어디더라? 209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이유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으로 표현할 때 기능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근거로 표현하는 경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개가 있겠어요? 그죠? 이유니까 2개가 있겠지. 만약에 5유면은 5개지. 그치? 7유면은 7개잖아. 근데 지금 이유니까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학자마다 약간씩 표현은 다른데, 이거를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는 게 우선 전통적인 이제 시각이더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왜냐? 옛날 7회 때 이렇게 정치와 경제로 구분해서 그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를 표현한 사람이 출전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차를 잡지만은 요즘에 정치 경제란 말은 잘 안 쓰고 내용을 바로 보셔야 돼. 꼭 키워드가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건데, 정치적 기능을 할 때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게 이 무슨 기능이라고요?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키워드는 요겁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 이게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 경제보다는 요 2가지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보시면 돼. 2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하고 경제 중에서 어느 게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용어일까? 경제? 아니야. 경제는 냉철한 그 자체예요. 이게 우리가 경제론 공부할 때, 수용구 공부할 때 아주 냉철한 용어 중에 하나가 유효수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죠. 유효수는 뭐하고 뭐를 갖춰야 돼? 구매 의사하고 구매
능력을 갖춰야 되죠. 구매 의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구매력을 갖춘 사람만 수요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야.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장에서 뭐죠? 버림받아요. 근데 주택은 가격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장에서 버림받아서 시장 주변을 배회하는 주변인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누가 이제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정부가 헤아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단어는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논리로서 이 사회정을 달성하는 정치적 기능이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정 달성 정치적 기능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 나오죠. 저소득층이란 말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나중에 정책은 저소득층은 다양한 주택 정책이 있죠. 저소득층의 주택 정책은 무슨 기능에 해당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약자 배려야. 그런데 능력자들은 시장에 가격을 지불한 다음에 구매를 갖춘 사람이니까 가격을 지불하면 자원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망가진 거야.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논리로 개입하는 것이 뭐죠? 경제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자세하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 달성하거나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개입하는 논리가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논리의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주택 정책론에서 나오게 되고요.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바로 시장 실패를 테마로 잡아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 단어만 아셔도 되실 것 같아. 요즘에는 그런 정도야. 그래서 요거에 바로 여기까지도 시험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장 전형적인 이제 문제 유형이 31회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인 거 물어봤어요. 옛날에 보면은 박스 안에 8개를 집어넣고 몇 개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순화된 거죠. 그러면 조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먼저 기억부터. 항상 기억이 중요하겠죠. 토지은행 나왔어요. 아까 직접이었어, 간접이었어? 직접이었잖아. 아까 토지은행 직접. 현재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쵸, 하고 있어. 한 10년이 넘었어요. 오래전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거야. 토지은행제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제 기억은 직접에 대한 논리니까 토지은행이 직접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여러 번 나왔어요. 한두 번 나온 게 30일이지만은 이미 이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된 상태예요. 기억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기억이 안 들어간 게 있죠. 벌써 3, 4, 5번이 탈락됐잖아. 그럼 1, 2번 아니면은 1,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니은번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디귿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공연개발 직접이었어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건 은행에서 대출을 통제한다는 논리로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 금융시장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건드리는 것은 직접에서 간접이었어. 간접이었잖아. 이건 아니네. 디귿 들어간 거 탈락되자마자 2번이 정답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아까 세금 나왔지. 세금 뭐 했었어? 간접이죠. 부담금 나왔죠. 뭐요? 간접이잖아. 그리고 이제 공공투자 나왔죠. 직접이지. 이게 30일의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이걸 똑같은 걸 내겠지. 똑같은 거 내면 이제 문제 바꿀 거 아니야. 그렇죠? 기출문제 똑같이 내는 것은 강사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정하려고 그래. 기출문제 그대로 갖다 복사하는 사람은 진짜 성의 없는 사람인데, 그럼 어쨌든 이거 바꾸기만 하도 문제가 성립이 돼. 뭘로 바꿀까? 그렇죠? 이렇게 바꿔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내는 게 성실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간접하면은 이제 반대로 디귿, 리을, 미음이 정답이겠죠. 보부세 중에 두 가지가 있네. 부세. 금융시장 통제하는 거. 디귿, 리을, 미음 나온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3번이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 얼마나 쉬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단독을 내는 경우도 있고, 종합문제 냈을 때 지문화된 것도 꽤 많아요. 근데 31회 분 또 재미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책 중 금융 규제에 해당되는 걸 물어봤죠.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잖아. 아까 그 문제가 나오고 또 나왔어, 문제가. 간접이야.
간접적 금융과 연관된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금융과 관련은 하나밖에 안 보여. 1번밖에 없잖아. 대부비율, 우리가 대부비율을 엄청 공부하시니까 대출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 보시면 뭐 이렇게 쉬워? 이렇게 냈지. 31회가 학계론이 10년 사이에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31회 때 순환해서 나왔었어요. 작년에 이제 저한테 자주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작년에 장애 쉬웠고 어렵고 작년에 30 쉬웠고 그러면은 올해는 대빵 어렵겠네요. 인터넷 유명하게 소문났던데 계속 어렵게. 민법보다는 항상 쉽게 나와요.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왔지 작년에.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답이 나왔고, 지문화된 게 이거죠. 그러면은 31회 때 지문 중에 하나가 또 나온 게 있는데, 금융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이래. 맞지? 그죠? 간접에서 금융 무조건 간접이야. 제대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31회 옛날 거 보면은 이거 직접이라고 나온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옳게 한 번은 틀리게 서로 순환식으로 내는 겁니다.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4번에 정부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거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목적을 다 집어넣었죠. 이런 회차 때 나와서 이거 당연히 맞고,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X죠. 왜냐? 앞에 있는 것은 무슨 기능이야? 정치적. 뒤에 있는 내용은 경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약자를 배려해서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앞에 나왔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내용이 이렇게 일치돼야 돼.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돼. 해석이 되죠. 이제 여기다 조금 더 까다로운 거 연습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